중미의 심장부, 가장 울창한 정글과 수정처럼 맑은 바닷물이 있는 가장 소중한 바다 사이에 벨리즈가 있습니다. 벨리즈는 지구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 중 하나로 카리브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라는 독특한 대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호초와 같은 독특한 경이로움이 있는가 하면 남자친구 관광이라는 현상에 의해 관광객을 찾는 남녀의 모습도 있습니다. 한편 지구에서 가장 환경이 열악한 지역 중 하나에서는 여러 사람이 비좁은 공간에서 심지어 침대를 공유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마법 같은 지역에는 다이빙 천국인 그란 아구아 블루가 숨겨져 있으며 동시에 그곳은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벨리즈는 고대 마야 유적들로 가득 차 있으며 고대 도시들은 수천 년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동굴에는 인류의 뼈가 화석화된 채로 존재하며 이는 조상들의 의식의 흔적을 나타냅니다. 이 지역은 또한 해적들이 선호하던 곳이었고 이후 수백 명의 아프리카 생존자들이 에픽 전투를 거쳐 중미에서 가장 아름답고 독특한 민족 중 하나로 이어지게 되는 저항의 상징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임을 보장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중미의 심장부, 카리브해의 물과 광대한 정글 사이에 벨리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역사, 생물 다양성 및 문화의 놀라운 풍부함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인구 밀도가 가장 낮아 아마도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가장 낮을 것입니다. 벨리즈는 숨겨진 천국으로 자연과 신비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몇 여행자들은 이 나라가 경치, 자연, 문화와 신비 외에 남자친구 관광이라는 호기심 많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회적 현상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많은 외국 여성들, 주로 유럽과 북미 출신인 이들은 현지 남성과의 강렬하고 때로는 덧없는 친밀한 관계에 끌려 여행을 떠납니다. 이 현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그 전에 이 카리브해의 천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다른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름은 식민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7세기 첫 유럽인들이 이 해안에 도착했으며 그들은 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강의 이름을 따서 벨리즈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이 강은 당시 영국인들에 의해 벨릭스 또는 벨리즈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이론에 따르면 이 이름은 마야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원은 중미 국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벨리즈는 영국의 점령으로 인해 브리티시 온두라스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독립을 위한 긴 싸움 끝에 1973년에 주권을 얻고 영어를 공용어로 유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영어가 공식 언어인 중미 유일의 국가로 만들어줍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최근 몇 년 동안 이 나라가 카리브에서 가장 저렴한 여행지로 여겨지게 된 여러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작은 지역을 독특하게 만드는 많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미에서 가장 젊고 인구가 적은 이 나라의 60% 이상은 깊고 미개척된 정글로 덮여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독특한 식물과 동물들이 살고 있는 자연 보호구역으로 지구에서 가장 풍부하고 잘 보존된 생태계 중 하나를 자랑합니다. 벨리즈의 내부에는 자연의 비밀이 숨어 있어 탐험가와 생물 다양성을 사랑하는 이들을 매료시킵니다. 이 보물 중에는 지역의 상징적인 새인 쾌차를 포함한 신비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빛나는 깃털의 장식과 긴 꼬리를 가진 쾌차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자유와 아름다움의 상징으로서 중미의 구름 낀 숲에서 짧게 등장하며 그의 화려한 에메랄드 그린과 진홍색의 깃털은 고대 문명에서 깊은 문화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야인들에게 생명과 비옥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곧 그의 두꺼운 정글 내에서 발견될 많은 마야 유적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쾌차를 보는 것은 진정한 시각적 선물이고 이 나라에서의 그의 존재는 자연에 숨겨진 마법을 일깨워줍니다.
벨리즈의 경이로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정글에는 더욱 신비롭고 장관인 검은 제규어가 살고 있습니다. 이 드문 품종의 거대한 고양이는 어두운 털과 날카로운 금빛 눈을 가지고 있으며 이 행성에서 가장 강력한 육식동물 중 하나입니다. 검은 제규어는 민첩함과 정글을 절대적으로 조용히 이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연 서식지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특별한 종류입니다. 벨리즈에는 이 제규어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유일한 구조물인 벨리즈 제규어 보존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의 임무는 제규어와 그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이며 이 멸종 위기의 종을 돌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벨리즈는 자연 보호구역일 뿐만 아니라 수천 년의 신비로운 유적이 가득한 곳입니다. 과거 마야 유적지인 카라콜과 알투나는 예전 문명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설은 현재에도 주민들의 상상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야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벨리즈의 최근 과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 동안 벨리즈의 물들은 해적들에 의해 지배받았습니다. 두 집단은 각각 다른 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공유했습니다. 벨리즈는 두 집단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해적들은 유럽 열강에 승인해 작전을 수행했으며 적국의 배를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패트런을 받았습니다. 벨리즈의 해안, 특히 벨리즈 시티는 이러한 공격과 음모의 목격자로 많은 소란과 협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해적 헨리 모건은 벨리즈를 카리브해에서의 공격의 거점으로 이용했으며 스페인 식민지에 대한 공격을 통해 더 많은 악명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매혹적인 벨리즈의 역사는 현재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무역과 해적질의 혼합은 여전히 흥미로운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아프리카 노예 거래는 이 지역과 인구의 성격, 아름다움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19세기쯤 벨리즈 해안을 따라 수천 명이 그들의 고향을 강제로 떠나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 아픔과 저항의 맥락에서 가리퓨나 사람들의 그룹은 그들을 위한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832년 영국 당국에 의해 강하게 저항당한 후 용감한 가리퓨나 그룹은 많은 역경 속에서 길고 힘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카리브해의 물결에 압도되어 폭풍을 이겨내며 강제로 유배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벨리즈의 해안에 이르러 당그리가와 푼타 고르다와 같은 도시에서 정착했습니다. 이 영웅들로 이루어진 그룹은 그들의 전통을 잃지 않기 위한 투쟁을 통해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리퓨나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생동감 넘치고 회복력 있는 문화 중 하나를 창조해 나왔습니다. 이들의 용기 덕분에 벨리즈는 매년 11월 19일 가리퓨나 자부심의 날을 기념합니다. 이 축제는 음악과 춤, 다채로운 색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벨리즈의 색채감을 고려할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세상에 널리 알려진 벨리즈의 가장 유명한 장소인 그란 아구아 블루일 것입니다. 이 장엄한 자연 현상은 지구에서 가장 매혹적인 지질학적 경이 중 하나입니다. 카리브해에 넓게 펼쳐진 푸른 원형의 물의 표면은 그 규모가 크고 매력적이며 높은 곳에서 바라보거나 표면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란 아구아 블루라는 이름은 절묘한 대칭을 통해 수천 년의 지질학적 과정으로 형성된 수심 깊은 거대한 웅덩이입니다. 벨리즈 해안에서 약 50마일 정도 떨어진 이 구멍의 지름은 300m를 훌쩍 넘으며 깊이는 무려 136m에 이릅니다. 이 자연의 경이로움은 200만 년 이상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당시 이 지역은 석회암으로 덮인 동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동굴의 지붕은 해수면 상승으로 무너져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이 형상은 거의 수직인 벽면 덕분에 주위의 청록색 물과의 극적인 대비를 이루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란 아구아 블루는 그 크기와 특별함뿐만 아니라
다이버들이 꿈꾸는 목적지로 유명합니다. 이곳의 맑은 물과 해양 생물의 다양성 덕분에 다이빙의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다이버들에게는 신비롭고 위험한 장소로 여겨지기 때문에 대담한 탐험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란 아구아 블루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벨리즈 시티에서 엠버그리스 K섬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전문 보트가 관광객들을 이 매혹적인 목적지로 데려갑니다. 또한 소형 비행기로 하늘에서 이 구멍을 관람할 수도 있으며 잊을 수 없는 경치를 제공합니다. 아무리 그란 아구아 블루의 아름다움이 대단하다고 해도 완벽한 곳은 아닙니다. 세계에서 다이빙하기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로 여겨지며 독특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모든 다이버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깊이와 예측할 수 없는 수조의 흐름은 심지어 가장 경험 많은 다이버들에게도 극단적인 난제를 안겨줍니다. 구멍의 벽은 때때로 갑작스럽게 무너져 대칭에 가깝게 떨어지는 수직 구멍을 만들어내고 깊은 수역에는 예측할 수 없는 수중 동굴과 다양한 해양 포식자들이 존재하며 이는 주목할 만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물의 변화하는 조건과 깊은 곳의 가시성 부족은 몇몇 다이버들에게는 비극적인 사고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벨리즈는 이러한 이유들 덕분에 매력적인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꿈의 목적지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특한 경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선택이 됩니다. 벨리즈는 북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 휴스턴과 같은 도시에서 직행 항공편이 있으며 벨리즈 시티의 국제공항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올 때는 옵션이 제한적이지만 런던이나 마드리드와 같은 도시를 경유하는 항공편은 종종 마이애미나 파나마 시티에서의 단 한 번의 경유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벨리즈에 도착하면 전반적으로 이동은 비교적 간단하고 경제적입니다. 지역 버스와 택시, 가까운 섬과 연결해주는 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를 임대하거나 여행 가이드를 고용해 자율적으로 탐험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